오늘 다룰 이야기는 건축계의 혁신가 비아케 잉겔스입니다.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작품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발전소 위에서 스키를 탄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건물이란 게 이래야 한다는 우리 생각의 틀을 깨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네, 가능합니다. 바로 이 사진 속 코펜일이 그 답이죠. 여긴 코펜하겐에 있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인데요. 지붕에 진짜로 스키 슬로프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역설이 현실이 된 거죠.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건축가 비아케 잉겔스입니다. 진짜 현대의 연금술사 같아요. 골칫거린 도시의 문제를 멋진 건축이라는 황금으로 바꿔버리니까요. 그럼 대체 이런 독특한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의 초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의 커리어를 보면요. 처음부터 거장의 어깨 위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건축계의 살아있는 전설, 램코라스의 회사 오마에서 경험을 쌓았고요. 그러다 2001년에 피엘로티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고 마침내 2005년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 바로 비아케, 즉 비아케 잉겔스 그룹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 건물 좀 보세요. 2005년에 지어진 VM하우스라는 건데 저 뾰족뾰족한 발코니들이 정말 인상적이죠? 벌써 이때부터 그의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빛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비아케 잉겔스의 건축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를 다른 건축가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 핵심 철학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지속 가능성은 어땠나요? 뭔가 좀 불편하고 참고 포기해야 하는, 한마디로 희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비에게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지속 가능성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움이자 기회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 쾌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 친환경이라는 게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을 더 즐겁고 재밌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쾌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말로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8하우스예요. 이름처럼 건물 전체가 거대한 숫자 8 모양을 하고 있죠. 당시 이 건물을 설계할 때의 과제는 아주 명확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도 햇빛이나 이웃과의 교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비아이주는 모든 집에 햇빛이 들게 하고 동선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고 또 이웃끼리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하는 이 변수들을 최적화했어요. 그 결과물이 뭐냐고요? 바로 수직마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이 탄생한 겁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죠. 1층 현관에서부터 옥상 펜트하우스까지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건 그냥 길이 아니에요. 이웃과 마주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소통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공동체 공간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철학,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는지 그의 데이터 기반 설계 방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설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햇빛은 얼마나 들어와야 하는지, 전망은 어때야 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같은 모든 복잡한 조건들을 전부 데이터로 바꿉니다. 둘째, 이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논리적인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물로서 건물의 독특한 형체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뉴욕처럼 빽빽한 마천루 숲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바로 이 VI57 웨스트입니다. 고층 빌딩의 스카이스크레이퍼와 유럽의 중정주택인 코티야드,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거죠. 그 결과 허드슨강의 멋진 전망과 햇빛은 최대한 누리면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녹색 마당까지 품은 코트 스크레이퍼라는 완전히 새로운 건축 유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설계 철학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형태는 미적인 변덕이 아니다. 형태는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건물의 모양이 그냥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에 낳은 필연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비아케 잉겔스의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주거 건물에만 머물지 않아요. 왼쪽은 60개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데 모아놓은 슈퍼킬렌 공원이고요. 오른쪽은 폐기될 뻔한 낡은 조선소를 재활용한 덴마크 해양박물관입니다.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이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을 이끄는 힘이 단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비가에서 일하는 팀원이 전 세계적으로 700명이 넘는다고 해요. 한 사람의 급진적인 비전이 얼마나 거대한 팀워크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결국 비아케 잉겔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건축가는 더 이상 그냥 예쁜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후변화나 도시 과밀, 사회적 고립 같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전소이면서 동시에 스키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우리의 건물이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재설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